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2주 전에 정례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희가 수요일 날 임시회가 하루 잡혀 있어서 그래서 주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주에는 정례 브리핑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가 좀 달라지셨죠? 달라진 이유가 그동안 정례 브리핑을 쭉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인천일보의 박형기 기자님께서 처음 정례 브리핑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행정사무감사는 다 생중계되고 공개가 되고 있는데 예결특위가 지금 구리시의회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현재 여건이 그렇다. 저희 3층에 예결특위실이 당초에 있었는데 예결특위실에 의원님들 책상 딱 놓고 나면은 그 집행부 답변하는 자리 놓고 뒤에 자석들이 1차적으로 들어올 공간이 거의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본청 사무실에서 하니까 장비까지를 전부 가지고 들어와서 인터넷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저희가 예결특위 할 때는 저희 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도저히 방송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멀티룸을 활용해서 앞으로 예결특위를 이 아래로 내려와서 하고 생중계 포함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또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 운영비로 쓸 수 없어서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들어온 여기 앉아 계신 장비가 이제 예결특위실이 될 겁니다. 11월 20일부터 2차 정례가 시작되어서 2024년도 예산 심의를 예결특위를 할 텐데 그때는 이 공간에서 예결특위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일단 기자재는 들어왔고요. 이제 방송 장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설치되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또 기자님들도 저쪽 뒤쪽 좌석에 기자석을 충분하게 마련해서 어떤 그 언론인이라도 들어오셔서 취재하시고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기자재가 들어온 상태로 예결특위실의 형태로 지금 오늘 의정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 학급식으로 되어 있던 공간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브리핑에 앞서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조금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10월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로 2012년 이후로 지정되어서 국가기념일이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도 그 기념일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구리시의회에서 한번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행사를 하니 많이 보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2주 전에 했는데 정말 보도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많은 기자분들이 그날 우리 26일 날 행사하는데 우리 구리아토울 유채꽃 소극장에 오셔가지고 같이 행사 끝까지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시다가 중간에 가신 분들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그 기념행사 결과 보고서를 의회 사무과에서 쭉 가지고 리뷰를 했는데 일단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총평을 내렸습니다. 총평을 내리기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 후원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재능 나눔 공연 그날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악기하신 분, 성악하신 분, 민요하신 분들이 다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날 공연 중에 샌드아트를 통해서 길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를 함께 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0월에 각종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 시민의 날,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그다음에 예총 문화원 등등의 또는 그다음 각 동별로 하는 마을 축제까지 아주 집중되어 있는 10월에 의회까지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저희가 하루에 한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구리 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는 기념 행사를 하고 다음 날 이곳 멀티룸에서는 기념식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또는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했었고요. 이제 아마도 내년에는 이제 후반기는 제가 의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또 의장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이런 그 개선해야 되겠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번에는 없는 사업을 하려고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쩌면 사무과하고 의장이 그냥 주가 돼서 앞으로 끌어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다음부터는 시의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좀 의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여하튼 이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기념행사 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체적인 평가를 내렸고, 여하튼 제일 고생한 건 사실은 저희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을 의회를 취재하러 다니셔도 의회 사무과는 원래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부서였는데, 이번에 사상 초유의 행사를 그것도 의회 바깥으로까지 나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한 30여 명 되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뭐 탈도 쓰고 그래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언론인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그 최초의 시도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1월 1일 날 하루 동안에 제 330회 임시회를 했었고, 그때 제가 임시회 의사 일정을 쭉 설명드리면서 혹시라도 임시회에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음 2주 후에 정례 브리핑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9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중에 그때 제가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2가지 건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건의 의원 발의 조례,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반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해서 원안 통과가 다 됐는데, 일단 그때 주례 보고 과정을 브리핑할 때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이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현재 시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조례의 총 위원회 수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50명이 5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수를 50명으로 60명으로 늘리겠다. 10명을 더 늘리겠다. 늘리는 이유는 뭐냐? 현재 5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5개 분과에서 없는 도시개발 분과를 새로 만들어서 도시개발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시정자문위원회를 보강하겠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전체 회의, 50명이 다 모이는 전체 회의를 백경현 시장 출범 후에 2번인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분과 단위로 소모임 단위로 하도록 하겠다. 그러려면 예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조례 개정안을 냈겠다. 본회의장에서 2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렇게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따른 예산상의 증액 부분이 어떤 거냐에 대한 따짐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 주고받으면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는데, 궁극적으로 이 개정안을 낸 집행부와 의회 다수 의원님의 의견이 대립되는 지점이, 그 집행부의 이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의 취지는 뭐냐면,
시정자문위원회를 더 늘려서 밀도 있게 분과 단위로 논의를 해서 시정의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했는데 의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각종 개별 조례라든가 개별 업무에 따라서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위원회 속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충분히 자문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이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장이 커다란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로 읽히는데 구태여 이걸 인원을 늘릴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원안 의결하자는 의원님들과 부결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갈려서 표결 결과 5대 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그 주례 보고상에서 문제가 좀 돼서 그 당일에 어떻게 될 건가에 한번 얘기했던 게 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재단 3개가 있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3개의 재단이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은 원래 도비하고 시비 그 믹스된 돈을 받아가지고 제한된 기간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전혀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따가 어제 주례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동의안의 내용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출연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 내용 안에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에 약 뭐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출연을 하겠다라고 출연금 규모가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 출연금의 쓸모 여부, 어떻게 쓸 거고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의회의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제 해서 그때 주례 보고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뒤에 찾아보니까 사실 우리 구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이제 구리시는 재단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100억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또는 50억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몇 천만 원 단위의 예산도 꼼꼼히 이 예결특위에서 살펴보는데 출연 동의안에 그냥 동의해버리고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지금 행안부에 이런 그 출연금과 관련된 질의 답변들을 타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그 질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출자 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의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자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략적인 범위의 출연 금액이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연 동의안을 동의한 다음에 출연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출자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관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다. 이런 질의 답변이 나와 있어서 당일날 그 집행부의 담당 국장에게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의회가 출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동의안은 통과시킨다. 다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 예를 들면 출연금 규모에 있어서 과다 계산되어 있다거나 불효불급한 곳에 적시되어 있는 예산은 충분히 삭감할 수 있다는 점을 속기록에 그리고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이 지난 11월 1일 날 하루 일정으로 처리됐던 우리 임시회에서 주요하게 처리된 안건 2개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커다란 내용 없이 주례보고에서 지적된 점 충분히 지적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지적을 10분 수용해서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드린 것처럼 총 어제는 9건에 대해서 주례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중에 2번에서 9번까지는 집행부가 보고를 의회에 하겠다고 제안한 건이고요. 1번은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회가 집행부에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한강예술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약간의 논란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추진 현황을 보면은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했고 구리시가 주최하고 주관을 구리문화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구리문화원에서 일단 구리시와 구리문화원이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3일간 치렀는데 일단 언론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먹거리와 관련된 겁니다. 혹시 취재를 해서 그날 한강에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쪽 포장된 쪽에 먹거리촌에 총 8개 단체가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가 있었는데요. 이 먹거리 부스 선정과 관련해서 인터넷 언론에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그 행사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중간에 계속 일파만파로 커져서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보도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우리 여기 인천일보에 박형기 기자님 계시지만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또 인천일보에서도 종합전 기사를 썼고, 또 더 그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초기에 그 기사를 썼던 인터넷 그 언론사의 기자님, 그다음에 그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기반해서 소위 SNS상에 밴드상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린 지역의 그 피모 씨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송사까지 문화원장 그 행사 주관사인 구리문화원의 원장께서 허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리경찰서에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번에 그 예산이 한 2억 4천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이루어진 이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이런 논란이 왜 생긴 건지에 대해서 파악해보기 위해서 어제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요구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술과장뿐만이 아니고 문화원장, 그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까지를 저희 주례보고장에 오시게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쭉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일단 문화원 또는 우리 시의 주장은 일단은 먹거리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했다.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화원장, 부원장, 감사, 사무국장으로 7명으로 구성된 그 먹거리 그 심사위원회, 그 먹거리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하게 했다. 다만 7명 위원 중에 심사 당일에는 2명이 불참해서 5명이 심사했는데 그 모집 공고 냈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 낸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8개를 선정했고 총 12개 업체가 응모를 해가지고 4개 업체가 이제 안 됐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현재 그게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경찰에 고발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은 이런 논란이 생긴 원인이 뭔지를 잘 좀 살펴보시라. 일단 아까 문화원에서 문화원이 주관사인데 문화원에서 원장, 부원장, 감사, 사무국장, 심사위원회 구성하니 이게 내부 심사로밖에 비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외부인도 참여시키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성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일단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그랬고 일단 뭐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그러니까 축제성 행사를 문화원이 주관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백경현 시장 그 민선 8기 취임 이전에는 대부분 이 축제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를 그 예술 파트 쪽 그러니까 그 예총이라든가 또는 그런 쪽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쭉 그동안 주관을 해왔는데 이제 올 봄에 유채꽃 축제부터 이게 문화원으로 이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격상 문화원이 이런 방식의 축제를 주관하는 게 이게 타당한가는 한번 좀 검토해보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거 뭐 경쟁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근원적으로 꼭 먹거리 논란뿐만이 아니고 축제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되는 문제지만 투여되는 시민의 세금에 비해서 만약에 이렇게 산출되는 어떤 성과물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러면 타시구네. 그래서 어제 우리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봤던 철원 고석정의 꽃축제 같은 예를 들면서 벤치마킹해서 뭔가 그 부분을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등등의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건 이제 두 번째서부터는 일단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오신 겁니다. 건배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아시겠지만 저 수택 1동 저 건배 체육공원 옆에 이제 체육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핵심은 원래 공사를 올해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었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로 연기하겠다. 그래서 뭐 총사업비는 변화 없는데 일단 그 연기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현장 여건이 좀 변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공사를 한창 해야 될 때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불법 건축물 철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업 부지가 이렇게 그 건배 체육공원 있는 산자락에 있는 산이었는데 당초 초기에는 그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그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를 뽑아내는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지 파봤더니 사전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바위량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비를 그 변경하겠다. 일단은 어제 보고 들은 의원님들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총 공사비는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공사비의 증가라든가 이랬을 때 설계 변경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했더니 이제 설명은 자세하게 잘 해서 일단 이해는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시민들이 이런 센터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로 계속 문제됐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익 시설, 뭐 체육 시설이든 뭐든지 간에 또는 이제 이렇게 언제 들어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공사 들어가면 계속 늘어지고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노인복지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주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정원조례 바꾸겠다고 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 구리시 정원은 올해 815명입니다. 815명인데요. 이 815명을 837명으로 22명을 증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어봤어요. 통상적으로 이 정원 관리는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내년도 정원 승인에 대한 아직 행안부에 공문이 없을 텐데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집행부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은 행안부가 이제 두 가지로 소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자는 인원으로 통제를 합니다.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의 정원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승인해가지고 정원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하나 통제를 했었고 또 하나는 총액 인건비로 통제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로 통제를 했었는데
올해 제도를 조금 바꿔서 이제 인건비 총액 인건비로 해서 통제해가지고 페널티를 주되 내부적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자율적으로 조금 풀어줬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은요, 정원을 막아놓으니까 일은 필요한데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인원을 예를 들면 그 정원 외로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시간 선택 임기제입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반영되는데 시간 선택 임기제는 총액 인건비로만 관리되고 정원에 안 써지니까 그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가지고 썼는데 이 실질적으로 보수 단가를 치면 훨씬 더 이게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 총액 인건비를 아끼는 취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22명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일단 이 구리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는 총수만 명기되어 있고 급수별로 몇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만 명기되어 있고 그렇게 늘린 인원은 규칙으로 어떤 업무를 맡길 건지 어느 부서에 늘릴 건지를 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도대체 늘려서 어디에 쓸 건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의회가 이게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 거 아니냐. 그런 서브 자료를 돌라. 당신네들이 규칙에 반영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까지를 의회에 설명을 해야 의회가 동의하든 부동의하든 승인하든 불승인하든 하겠다. 그 부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별정직을 2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별정직 5급 상당과 6급 상당 2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총 늘어나는 인원 중에 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시장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쓰겠다는 방침을 받은 거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시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5급 상당 비서실장, 6급 상당 비서를 별정직으로 쓸 수도 있어서 일단 정원의 조례에 반영을 해놓겠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 그동안 시장 비서실장을 또는 비서를 별정직으로 사용한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담당 과장국장님도 저희가 이 업무 맡은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제 기억으로는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러니까 25년 전에 한 번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쓰고 그 이후로는 전부 공무원들을 보임했다.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어떤 설명이 되어야 되느냐? 일반직 공무원으로 비서실장의 업무를 시켰더니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별정직이 왜 필요한지를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이게 통용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별정직으로 쓰면 뭐가 하나가 이제 안 되는 거냐면요. 일단 공무원을 사용하면 그게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든 뭐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든 개방직 공무원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되도록 임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 규정을 찾아봤더니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조항의 직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서입니다. 비서와 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명기해놓고 나면 통상적인 인사 채용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시장이 그냥 자기가 선거 때 도움받았던 사람 임명해도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을 설득해라. 왜 일반직 공무원을 비서실장이나 비서로 쓰면 안 되고 별정직을 써야 되는지를 일단 충분한 자료로 설명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정도가 어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내년도 공유재산에 반영될 총 4건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나중에 뭐 자세하게 또 할 일이 있어서 일단 그냥 말씀드리자면 갈매동에 D1 블럭이라고 단독주택 블럭이 있습니다. 그 블럭에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을 건립하겠다. 두 번째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은 저쪽 우리 지금 그 소각장 가는 쪽에 여기
뭡니까? 버스 차고지 있는데 그 옆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차고지 있는데 거기 지금 사가지고 복지관 짓는데 금액이 좀 증액되어 가지고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갈매 이저류지, 갈매동에 가시면은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에 복개해서 주차장 한 68면을 만들겠다는 것. 이제 네 번째가 취득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 내년도에 별내선이 운영되게 되면 별내선 그 선로를 유지할 때 쓰는 이 배터리 차가 필요하답니다. 일단 기차가.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서 그 별내선을 선로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뭐 위탁해가지고 맡겨서 실제 별내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네 건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 갈매동 D1블럭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D1블럭 그 경로당을 지켰다고 하는 위치가 실제로 그 D1블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큰 길을 건너가서 저 공원 쪽에 옮겨가서 쓰셔야 되는데 거기 노인네들이 반대하신다. 차라리 그 블럭 안에 있는 부지를 찾아서 한번 좀 해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갈매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요. 이거 계속 문제 됐던 제가 몇 번 브리핑했던 올해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미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재정 사업에서 민자 사업으로 넘어가겠다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해 줬으니까 그 사업비가 변경됩니다. 그때 230억에서 한 490억 되는데 재정 확보된 금액은 그대로 들어가고 한 340억 정도 되는 민자 쪽 자금을 잡아넣겠다 하는 게 변경 승인안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인창청 그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창천을 몇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일단 시장 바뀜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었다가 지금 다시 뒤집어가지고 이건 기금하고 도비 사업으로 도보조 사업으로 인창청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이건 단계년도 한 해년도로 안 되니까 계속비로 하겠다. 그래서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어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따 잠깐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편입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게 도비 거의 도비하고 기금 사업인데 곧 서울시로 갈 구리시에다가 도비 주겠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당 과장은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있고 그다음 일곱 번째가 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인데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에다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놓고 시에 자금이 없어서 지금 집행 못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총량으로 치면은 사업비가 한 4,7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시설 수로 보면 한 200개 정도의 시설을 도시계획엔 잡아놓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장기 미집행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재정 여건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몇 개라도 지어가면서 차후에 또 정비하겠습니다. 정도가 핵심 내용이었고요. 여덟 번째가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아까 제가 그 재단 출연금 말씀드릴 때 청소년 재단하고 문화 재단은 구리시가 이제 만들어서 그냥 시 출연금 그다음에 자체 사업비 가지고 운영하는 데고 상권 활성화 재단은 당초에 공모 사업에 받아가지고 지금 5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 6월 말로 끝나는데요. 그럼 6월 말로 끝날 때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을 시비 사업으로 계속 재단을 유지해야 될지 사업을 종료해야 될지 이런 정책적 결정을 위해서 시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 최종 보고를 이미 시는 받았고 어제 의회에 보고하러 왔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검토해 봤더니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당초에 현재 운영되어지는 상권 활성화 재단은 우리 구리 전통시장 에어리어 안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권역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구리시가 시비를 투여해서 상권 활성화 재단을 운영을 할 때는
그 바운다리를 넓혀서 일반 골목형 상권까지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오셔가지고 용역 핵심 내용을 보고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구리시 재활용 의료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말고요, 단독주택 택지에서 의류 수거하는 이런 작은 박스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옷 그냥 버리지 말고 거기다가 버리도록 골목 요소요소에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은 민간위탁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는 업체, 조합, 기관하고 그냥 용역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민간위탁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업량은 구리시 전역을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의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 다 합치면은 우리 작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거량으로는 한 5만 1,000kg 정도의 옷 의류를 수거했고 그걸 팔았더니 수익이 한 2,2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일정 부분은 공익적 목적에 쓰라고 그래서 약 한 220만 원 정도 기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면서 뭔가 그 수거함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상이 어제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그때 30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양해해 주실 게 아까 임시에 설명하느라고 조금 시간 까먹었습니다. 하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뭐 보고 들은 내용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하면 질문 받고 그리고 이제 현황과 관련해서 또 다시 질문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주례 보고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예, 박경기 기자님. 제가 그 1일 열린 임시회의 네. 회의록을 봤는데요. 네. 시정자문위원회 심층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결됐더라고요. 네네. 부결로 네. 부결됐는데 네. 그 굉장히 오랜 시간 의원님들이 그 토론을 벌이시더라고요. 1시간 넘게. 예예. 이 단일 안건에 대해서.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1시간 이상 난상 토론을 할 정도로 이 안건이 중요한 안건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근데 이게 부결했는데 사실 부결된 원인이 유산위원회가 많은데 굳이 왜 이거는 일이냐라고 네. 하는 건데 제가 그 회의록을 보니까 그 시에서는 인원을 늘려도 네. 예산은 늘리지 않겠다 네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너무 그 시장의 행정 제한권을 좀 제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산은 그대로고 조직을 잘 하려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증언한다는 건데 네. 너무 그 의회에서 시장의 그 행정 제한권을 좀 제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예. 관련해서 예. 저도 취재를 했지만 예.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위원 사무국에서 작성해서 심사위원한테 제출한 그 각 단체의 평가표가 있는데 그 혹시 보셨는지?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문제가 그 어떤 단체를 그 선정하기 위해서 네. 특정 단체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네. 특정 단체는 뭐 좀 이렇게 기준 이하로 평가해놓는 예예. 그런 의혹이 참 많이 들어서 저도 그걸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보고 한번 보셨는지. 네. 첫 번째 지난 임시에서 그 처리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의 취지가요. 일단 1번 그게 1시간씩 뭔가 질의답변을 할 정도의 뭐 중대한 과제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1일 구대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낸 안건을 부결시킨 건 그동안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교문도서관을 방성환 도서관으로 명칭 개정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부결시킨 거 외에 지금 두 번째 부결 조례입니다.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뭐 협치해라, 시장에 발목 잡지 마라,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재단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의회가 그 부분을 찾아냈어요. 행안부 질의를 했더니 얼마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되니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결의 결론을 갔어요. 그 말은 상당히 부담이 있으니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발목 잡기라는 논란에 들 수 있으니 충분히 소명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의견은 계속 일관되게 뭐냐는 거냐면, 아까 50명 전체 회의로 운영됐던 거를 분과를 나눠서 운영을 하면 뭐 예산상에 그렇게 크게 뭐 몇 배가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간 늘어납니다의 취지였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이건 집행부하고 의회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두 가지 지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가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근원적으로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에요.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식의 생각이냐면은, 시정자문위원회를 60명으로 늘려서 6개 분과를 나눈 다음에 그 분야에 뭔가 좀 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걸 시장에 정책적 반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의회가 볼 때는 그거는 상당히 오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 관련한, 만약에 그 집행부의 취지대로 10명을 늘리는 취지가 도시개발 분과를 만들어서 뭐 전문가를 거기에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거기에서 심도 있는 분과별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거기에 수많은 관련 교수들, 박사들이 지금 질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시정자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통자문위원회라고 대통령 직할 직속 기구로 헌법에 명시된 평통자문위원회를 전국적으로 뭐 몇 명입니까? 10,000명? 뭐 이렇게 지금 위촉을 해놨어요. 그분들한테 심도 있게 전문적 분과를 해서 대통령이 무슨 정책자문, 그건 아니거든요. 취지가 저희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오히려 그야말로 쓸데없이 인원 늘려서, 혹시 나중에 우리 기자님들 자료 요청하셔서 현재 시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위촉했는지를 보시면 원래 저희가 주장하는 취지가 맞습니다. 지역에서 이미 각 단체를 운영하신다거나 어떤 그 해당 분야의 나름대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크게 아우러서 큰 줄거리에 가닥을 잡아가는 시정자문위원회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뭐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취지대로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특별히, 아니 그 10명 안 늘리신다고 시장님이 시정자문위원회 10명 늘리지 못해서 정책자문을 못 받아가지고 시정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시정자문위원회를 그동안 활용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럼 뭐 그렇게 뭐 발목 잡기로까지 봐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강예술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언론의 보도, 거기에 대한 반론, 그다음에 소위 그 피모 씨, 지역에 계시는 피모 씨가 각종 밴드에 올리는 거를 저희 의회도 봤을 뿐이었고요. 이제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집행부에다가 예를 들면 그런 평가표를 가려오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 제출 요구는 저희가 하지도 못했고요. 일단은 개괄적으로나마 그래도 이 논란의 핵심이 뭔지는 좀 들어보자 정도여가지고, 뭐 이미 박 기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12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8개 단체가 선정되어져 있는데, 그 선정된 8개 단체 중에 7개 단체는 늘 구리시가 행사를 할 때는 그 먹거리를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또는 봉사단체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 추가로 된 새로운 단체가 뭐 보도에는 이미 실명이 나왔는데, 그 단체가 소위 현 백경현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만든 봉사단체로 등록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표상에 무리하게 점수를 많이 줘서 인위적으로 선정한 거 아니냐가
보도 논란의 핵심이었고 어제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원 장님이시나 문화원 사무국장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정당하게 해가지고 각종 계획서를 살펴봐서 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소위 지금 SNS상에 보도된 것처럼 그 심사에 불참하신 분이 뭐 전화를 했네, 무슨 발언을 했네. 이제 그 부분까지 사실 의회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제 자리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후에 우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이후에 코스모스 한강예술제를 또 다시 계속 해야 될 일이라면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요하다면 문화원으로 하여금 당시의 평가표도 자료로 제출 요구받고 또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수사 기록까지도 필요하다라면 나중에 받아서라도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30분 안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서태우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구리시 상권 활성화제가 네네. 언급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의 경상원이라고 네. 도시장 활성화제가 있습니다. 네네. 중에 이제 공점이 있는데 내년에 이걸 그 시 예산으로 시 산하기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다면 네. 그 경상원과의 어떤 그 역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상원이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 네. 그리고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그 목적과 네. 사업 부분을 네. 의회에서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네. 의회에서도 그 집행부에서 내는 그런 그 사업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리시 시장 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골목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화된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면밀히 좀 살펴서 네. 그런 사업 목적이라든가 네네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예, 100% 동의합니다. 어제 이게 일자리 경제과 일인데 일자리 경제과장이 의원님들 좋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제는 뭘 보고하겠다고 했냐면은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미 시가 2,200만 원을 들여서 한 용역을 이미 납품받은 용역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보고받아서 끝났는데 의회에다가도 의원님들 이렇게 저희가 용역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왔길래 오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미 용역 중간 보고회라면 이 용역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으라고 우리가 이제 중간 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한번 받았었고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이제 이 용역을 받았으니 상권 활성화 재단을 계속 유지해서 운영할지 어떤 스케일로 운영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집행부의 장의 몫이다. 일단 집행부가 먼저 결정을 하시라.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내년도 2024년도 당초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니까 그러면 상반기 추경 때든 들어오면은 이제 사업 예산을 짜가지고 올 텐데 그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상원하고 우리 같이 협력할 사업이 어디까지인지 중복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또 이미 저희가 쪽 그 전통 활성화 그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 재단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셨냐면은 혹시 아시겠지만 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캐릭터 사업이었습니다. 와구리. 그래서 와구리 해가지고 우리 콘테스트에 가가지고 특별상도 받고 2관왕도 됐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 와구리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가 공모된 기금으로 했을 때 국가로 귀속되는 거냐 등등의 얘기를 물어본 만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이후에 의원님들께 제가 특별히 전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의장 그만두면 저도 예산 심의하러 내려가니까 특별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냐면 네.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활성화재단. 네네네. 그게 사업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경상원 사업 내역하고 그 겹치는 부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시정에 그 시비가 좀 뭐랄까 좀 낭비된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은 경상원의 예산을 구리시에서 쓰면 되는 거고 네. 구리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구리 그 골목 소상공인들 네. 그분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을 구리시 사건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문제. 네, 동의하고 명심하고 예산 심의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네, 저쪽 이영실 기자님. 제가 의장 진행하다 보니까 손 누가 먼저 드는지는 잘 봅니다. 네. 예, 일감역의 이영식입니다. 네.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네. 그 부스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네. 8건이나 그랬죠. 예, 8개 단체가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돈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네. 네, 네, 그런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한 단체에서 그 수익금으로 해서 말이에요. 히타를 갖다 100대를 기증했어요. 예, 예. 저도 아시죠? 네, 보도 보고 네,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봉사활동에다가 이렇게 수익금을 반환했잖아요. 네. 이런 업체를 갖다가 이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지역단체라든 이런 각성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참고 삼아서 앞으로 집회부에 네. 말씀해 주시면은 누구 고발하고 이런 거 아마 없을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좋은 취지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감을 통해서 또는 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런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 단체들이 뭐 때로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면 사회적 기여를 얼만큼 했는가의 실적을 그 다음 연도 선정 과정에 링크시키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좀 마련해 보라라는 그런 권고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쪽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더 대비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안건 외에 진행하는 네. 백시장이 그 남한주에서 독립한 16년 만에 서울시 편의를 아, 네, 네, 네. 그리고 또 뭐 시장이나 서울시장 만나는 네, 네. 네. 그 부분은 이렇게 할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건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 그 지금 가장 뭐 핫 이슈니까 아마 저 언론인들께서도 입장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어떤 답을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혹시 제가 그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해서 네. 시정 자본이 네. 신한주 소부팀장입니다. 네. 시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의장님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네. 이 자문위원회가 사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걸 이제 시의회에서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시장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거의 다 이제 시장이 아는 사람들을 사실 네. 많이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 각 부서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정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네. 지금 그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많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의견을 또 구해야 되는데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회의 한 번도 열지 않는 그런 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시 자문위원회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네. 아니지만 네. 그 시장이 어떤 그런 사적으로 상당히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구리시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사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사실 그 시장과 공무원들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상당히 내부적인 반발이 많아요. 네. 그 자문위원회 문제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 쪽에는 상당히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그 환경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회에서 물론 이제 집행부를 잘 설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사건 활성화 재단도 상당히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민주 정부 들어서면서 그 진보 정부 들어서면서 활성화 재단이 많이 설립되는데 사건 활성화 재단도 사실 각종 문제점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건 활성화 재단이 과연 상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재단이냐 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사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 때가 이제는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고 들어가게 되고 상인들은 그 예산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역시 의회에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제 구리시가 재단을 다시 뭐 지속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차후에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재단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가지 건 다 시정자문위원회 역할에 관해서 충분히 기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31개 시군의 시정자문위원회 조례들을 다 찾아서 보고요. 뭐 모든 제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순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못했을 때 역기능이 존재하는데 좋은 취지로 시장이 시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근본적 취지는 뭐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자님 우려하듯이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그 자문위원 위촉이 어찌 보면은 뭐 선거 과정 때 도움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농공행상일 수도 있고 또 자문위원 자리가 어찌 보면 하나의 뭐 좀 위세여 가지고 아까 그런 공무원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역기능도 존재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가 순기능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그게 투입된 시민의 세금만큼 제대로 또 그 어떤 재단의 역할에 있어서 직접적 도움을 받는 소상공인들 또는 전통시장 골목상인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만큼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 그게 시민 전체적으로는 어떤 뭐 아웃풋이 존재하느냐는 하여튼 저희가 예산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느냐 안 유지하느냐는 시장의 정책 결정이고 하여튼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의회는 만약에 유지된다면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당사자들 그 시장의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의 도움을 받는 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야 되는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회가 늘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우영 기자님. 이제 시간도 짧게 하나 줄게요. 민감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저기 한강예술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먹거리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네. 먹거리 부스에 관계선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 우리 보도자료에 네. 저희들 알기로는 이 패드단체가 각 기관단체가 구리시에 소속된 팀이고 네. 또 거기에 물론 당연하게 소속된 사람도 구리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내 상인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이제 어떤 문제냐면 늘 문제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를 하면 이제 축제 오시는 분들의 즐거움 때문에 먹거리 장터를 안 할 수 없는 이제 주최 측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먹거리 장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먹거리 장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존 우리 시장 상권이라든가 골목 상권들이 공동화 현상이 생겨난다라는 늘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몇 년 전인가 한 번은 그래서 시도도 해봤었죠. 실제 구리시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쪽에 들어가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보는 것도 그때 이제 그런 거였고, 그날 우리 보도 자료에 낸 어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의 취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관계 상인들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음에 개선책에 반영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온다는 것들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축제로 인해서 축제 3일 동안은 우리 돌다리 가면은 썰렁합니다. 어른들 하나도 안 오고 다른 골목 상점가들도 전부 한강에 가가지고 드시는 바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연구 검토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주례보고 건까지는 이제 다 설명을 마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아마 가장 민감한 지금 우리 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김포 그 문제가 국민의힘당의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걸 전향적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고, 연이어서 보도가 이제 김포 편입뿐만이 아니고 인근한 광명, 구리, 하남 이제 세 군데를 처음에 딱 집었죠. 광명, 구리, 하남도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까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보도가 오고 나고 그 다음 날 몇몇 기자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입장이 뭐냐. 밤새 그 보도 보고 나름대로 정리했던 제 입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가 어떤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뭔가를 변경을 할 때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날 기자님들께 얘기했던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잠깐 한번 그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때는 맥락은 있었습니다. 당시 뭐였냐면은 3단계로 되어 있는 현재의 우리 행정구역을 장기적으로는 2단계로 가야 된다.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10만, 5만, 20만 이런 도시가 아니고 100만 단위의 도시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일단 마창진, 청주, 청원, 구리, 남양주 한번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 해보자. 이건 맥락이라도 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균형 발전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균형 발전할 때 핵심 화두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능을 바깥쪽으로 좀 내려보내기 위해서 소위 메가시티 개념도 나왔던 거고 등등의 지금 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전제 없이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로 집어넣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리, 하남, 광주도 원하면 집어넣어 주겠다. 이게 뭘까? 그래서 참 뜬금없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던지는 그냥 이벤트성 아니냐. 이게 제가 첫 번째 그 멘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앞으로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 자료 요구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도움 받아가지고 찬찬히 관계법을 살펴봤습니다. 한 3개 정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 특별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치분권 특별법에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투표법이 있어요. 3개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는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뭔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지금 구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 그럼 진행하는데 첫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해 당사자 자치단체. 그러면 구리를 예를 들면 구리의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 세 자치단체의 입장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조율이 끝나고 나면 소위 법을 개정하든지, 법은 정부가 입법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든 의원발의 특별법을 만들든 그 법을 만들고 그 다음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다. 세 번째, 이 절차에 따라서 구리시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현행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자치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소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묻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가름하든 아니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찾아본 현행 법입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으로서 저는 뭐라고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은 의회 의견 가지고는 부족해 보인다. 어찌 보면 구리시의 86년에 시로 승격됐던 구리시의 거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바꿔버릴지는 쉽게 사람으로 말하면 성을 바꿔야 될 일인데 아버지 혼자서 그냥 아버지한테 권한이 임했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듯 싶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주민투표하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정리된 입장이었습니다. 정리된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의회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논의를 모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백경현 구리시장께서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하는 뒤에 구리시의회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 세 분이 배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신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제가 의원님들 어제 저 주례보고 전에 의원님들 모임에서 일단 현 시점에서 의회의 어떤 통일된 의견 조율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일단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 세 분은 이미 그 기자회견장의 승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보면 보도자료 봤는데 나태근 그 운영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님 5분, 저를 제외한 4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통일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으니 적어도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하시고 의회의 어떤 액션 또는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의견들을 묻겠습니다라고 제가 발표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입장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다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구리시의회 의장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일을 했든 국민의힘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건 그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양대축이 지방자치의 단체 장과 의회라고 한다면 구리시의 명운을 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이 있다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시장이 의회와 충분히 서로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의견 표명이 되어져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의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원만하게 될 터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하고 제가 기자님들 기자 받고 그 다음날 시장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 전과 후에도 시장이나 시 집행부로부터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어떤 통보 또는 협의 또는 협조 받은 바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의 그날 입장문 전문도 좀 구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입장문에는 뭐 그런 말이 없는데 아마 질의답변 과정에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11월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등을 구리시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11월 1일 날 기자회견 하셨는데 오늘까지 일체의 협의 받은 바 없고 지금 시장님은 외유 중이어서 다음 주에나 이제 출근을 하실 텐데 그 이후에 어떤 협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유감이다.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김포는요
나름대로 이런 지금 입장인 것을 충분히 뭐 이미 다 보도를 보시겠지만 소위 경기도가 경기북도 분도 논의가 될 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김포가 위치가 애매해서 김포는 남도에 남을까 북도에 남을까 등등의 모색 때문에 경기 북부 북도 특별자치도 논의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촉발됐는데 구리시는 그동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그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서 그 회장을 우리 백경현 시장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경기 그 해당되는 시군을 돌면서 경기도에서 설명회도 했었고 자체 공청회도 했었고 등등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던 와중인데 11월 1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와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도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일방적 발표라 보는데 참 이러면 신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신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러면 어떤 우려가 하나 생기냐면요. 아시겠지만 전임 이재명 시장 시절에 경기도에 있는 각종 기관을 각 시군으로 분산하면서 구리시가 무척 뿌듯해했던 성과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GH의 구리시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도시계획에 GH 본사를 우리 구리시로 받겠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해 놓고 지금 일부 추진단이 구리시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로 인해서 자 이런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될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논의가 또 한 번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나고 없던 일로 돼버리고 났어요. 그런데 경기도와의 신의 설레 그것 뭐랄까면 신뢰 관계가 해쳐져 가지고 이제 경기도가 거꾸로 GH 구리로 보내겠다는 거 그거는 그때 일이었고 서울로 가겠다고 했던 구리시에다가 우리가 GH 본사를 어떻게 보내야 하면 도대체 그런 눈에 안 보이는 피해는 누가 감당을 할 것인지 정말 유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창천 얘기하면서 담당 과장에게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지금 작년에 예산 이미 간에시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더군다나 오늘 어떤 보도 보니까 지금 우리 구리시는 1년 7개월, 8개월째 부시장이 없습니다. 도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부시장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에도 지금 협의가 안 되면 내년 1월 인사에도 못 되고 내년 7월 인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을 피해는 앞으로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저는 이 논의가 되게 정치적 동기에서 촉발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 중에 심정적으로 경기도 구리시 하는 것보다 서울특별시 구리구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민의 대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시민들의 의사까지도 다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논의를 촉발시킨 부분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반증 중에 하나가 오늘 나가셔서 당장 구리시청 앞과 돌다리 사거리에 가서 현수막들을 보십시오. 내년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이 소위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되는 문제를 마치 자신이 가장 앞장설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 도시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정당법에 의해서 불법 현수막이 아닌 현수막과 그렇지 않고 지금 우죽순격으로 나걸려 있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니 그건 도시관리 시점에서 관리하시라. 자, 시민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에 남을지 구리시로 갈지 어떤 게 나에게 도움될지 우리 시에 도움될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차제. 두 번째, 그렇더라도 그건 우죽순격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서명해가지고 구리시에 어제 서명을 주관하겠다는 시민단체를 만들겠다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서울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해달라는 시민 서명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제출할 건데요?
의회에도 제출하고 구리시에도 제출한대요. 그렇죠. 그 서명을 구리시나 의회가 받아서 뭘 어떤 실익이 있는 건데요. 자, 우리 한강에 놓인 33번째 자리를 구리대교로 하겠다는 전 시민 서명을 받은 그 서명부를 어디다 갖다 냈냐면 국가지명위원회에다 갖다 드린 겁니다. 지명위원들이 최소한 전체 구리 시민 19만 중에 10만 이상이 서명한 거라면 이 시민들이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실효성이 있으니까 서명했던 건데 지금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해 주세요. 서명 받아서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절차대로 합시다. 두 번째, 시민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니 앞으로 구리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사를 묻을 때는 시민들에게 직접 묻는 절차를 제 개인적으로는 선호한다. 세 번째, 다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적어도 구리시장이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향후에 구리시에 미칠 손해까지도 다 계량해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도 의회와 머리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튀어나가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가 정리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오늘 집에서 원고 써가지고 열심히 외워왔습니다.